안녕하세요, 윤호머리입니다. 현재 저는 4년째 집에만 있는 백수입니다.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상당히 두렵고 살면서 셀카 같은 거 찍어본 적도 진짜 손에 꼽지만 이렇게 용기를 내서 영상을 켜봤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간단하게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17년 가을에 운이 좋게 뉴스를 보고 남들보다 살짝 먼저 코인을 알게 됐어요. 당시 아르바이트 생활을 하면서 모았던 돈 2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억 단위 넘는 돈을 벌었었어요. 근데 2018년에 바로 하락장이 시작됐고 남들과 비슷한 루트로 선물 거래를 시작해서 모든 돈을 싹 다 잃었었어요. 좌절을 겪었지만 특유의 근성으로 다시 천천히 시드를 모은 뒤 다시 트레이딩에 도전을 해서 2019년 초에 전부 복구하고 수익까지 내게 됐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거진 하루에 밤낮 상관없이 한 3시간, 4시간 정도 끊어 자면서 방구석에서 모니터만 보고 사이버 세상에서만 계속 살았었어요. 집에만 있다 보니까 돈 쓸 데는 없고 하루 3끼 배달만 시켜 먹다 보니 체중도 많이 불게 되고 불규칙적인 생활과 수면으로 인해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었습니다. 아마 110kg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2년 가까이 망가진 삶 때문에 회의를 많이 느꼈고 남은 돈으로 그냥 안정적인 사업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2019년 봄에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도 늘어난 체중이랑 2년간 단절된 사회생활로 인해 상당히 자존감도 떨어지고 내향적인 상태였어요. 헬스장에 가서 살을 빼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해봤는데 저랑 비슷한 분들은 다들 알겠지만 헬스장에 가면 다들 나만 보는 것 같고 당최 용기가 안 나서 매번 실패했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는데 그래서 PT샵을 그냥 차려버렸습니다. 단순히 그냥 충동적으로 차린 건 아니고 상권이랑 사업성을 보고 오픈했고 기존의 헬스장 관장님이 아닌 철저한 이용자의 마음으로 차리다 보니 기존의 PT샵이랑 분위기랑 시설 같은 게 많이 달랐어요. 사진 보시면은 깔끔하죠. 여기에 거의 전 재산을 쏟아붓고 마케팅도 열심히 해서 비록 PT랑 헬스 경험은 전무하지만 오픈과 동시에 주변 5km 이내의 지역에서 매달 최고 매출을 기록했어요. 이때 저를 홍보 모델로 삼아서 다이어트도 했었고요.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나니까 자존감도 높아지고 나를 꾸미고 가꾸는데도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근데 운영한 지 7개월 만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기존의 자산시장 부동산, 주식, 코인은 올라가는데 헬스장은 방역수칙 때문에 운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반대로 된 선택을 한 거죠. 임대료는 비싸고 직원들 월급은 줘야 되는데 영업은 못하고 오픈 후 7개월 동안 그냥 번 돈을 다 쓰면서 그냥 버텼어요. 근데 이 얘기는 나중에 혹시나 시간이 되면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 시기부터 집에만 그냥 틀어박혀 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헬스장은 임대 기간이 남아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 그냥 대리 운영을 맡기고 저는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고 손님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대로는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집에서 뭐 할까 생각하다가 병행 수입 사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옷을 팔았어요. 당시 유행하는 상품 요거 팔았어요. 이 후드티 많이 보셨죠? 아마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지 않았나 싶어요. 이 후드티를 팔아서 처음에 자본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공격적인 사업을 시작했어요. 명품이랑 리셀 신발 같은 걸 팔았어요. 헬스장은 망해가는데 이 사업은 상당히 고공행진했고 월 매출은 3억에서 한 4억 정도 웃돌아서 1년차 만에 바로 성실 사업자가 됐어요. 매출 이 정도 나왔습니다. 원래 저는 명품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었는데 남는 재고나 반품, 하자 상품 같은 거를 하나씩 제가 입다 보니까 꾸미기에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근데 집 밖에 안 나가는 거는 여전했어요. 코로나였으니까요. 당시 신지도 않은 신발을 또 관상용으로 많이 모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요. 그리고 장사를 좀 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서
일반인들도 손쉽게 명품이나 리셀 신발, 뭐 조던, 덩크 같은 거를 중개 어플로 쉽게 구할 수 있었고, 제 주 거래처였던 뭐 해외 편집샵, 뭐 센스, 팝패치, 육스, 매치스 패션에서 한국 직배송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면서 누구나 그냥 손쉽게 직배송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됐어요. 그때 제 사업이 입지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도 위기감 같은 건 느끼지 못하고 뭐 특유의 게으름으로 애써 외면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뭐 이 얘기도 나중에 뭐 시간 되면 자세하게 하도록 할게요. 2022년에 뒤늦게 다시 코인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시작한 22년 초부터 기가 막히게 하락장이 시작되면서 그간 모아놓은 돈을 많이 잃게 됐어요. 뭐 얼마인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상당히 많이 잃었어요. 명품 판매 사업은 수익이 많이 줄긴 했지만 매출은 그럭저럭 잘 나오고 있어서 이것도 그냥 안일하게 버텼어요. 이미 속은 썩을 대로 썩고 있었고, 작년에 높은 매출로 성실 사업자라 세금도 수천만 원 단위를 내는데 돈이 더 이상 돌지 않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마저 애써 외면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비슷한 또래 대비 뭐 월 수익은 높은 편이어서 더욱더 안일했던 것 같아요. 이맘때 헬스장은 임대 기간이 끝나서 폐업하고, 저는 고여있는 명품 사업과 함께 투자를 계속 병행했어요. 그렇게 긴 하락장에 하루하루 버텨가다 보니 저는 투자 시장에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 되었고, 이때 극강의 쇼충이가 됐어요. 자산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산이 내려가는 거에 이제 베팅을 하는 거죠. 23년 6월에 비트코인 숏으로 억 단위 돈을 날려먹고, 23년 7월에 한창 신고가 갱신하던, 그때 한창 핫했던 빠들이 아저씨도 나왔었죠. 에코프로뱀이 올라갈 때마다 그냥 계속 무한으로 숏배팅을 했고, 이때 전 재산을 싹 다 날려먹었습니다. 뭐 이후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고, 그간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그냥 죽을까 생각도 했는데, 정신과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자 해서 정신과에 가서 그냥 약 먹고 하루하루 버텼어요. 처음에는 정신과 진짜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제가 진짜 힘들어지니까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정신과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힘들면 한번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투자 실패한 솔직한 심정을 블로그에 한번 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블로그 글이 상당히 인기가 폭발을 했었어요. 폭발한 거 맞나? 근데 특유의 게으름으로 이 블로그조차 살리지 못했어요. 아마 이때 열심히 했었으면 블로그 지수도 꽤 높았을 텐데 좀 아쉬울 뿐이에요. 그리고 취업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고졸에 경력도 없고 자격증도 하나 없어서 또 한 번 그냥 사업을 도전하게 됩니다. 23년 한 9월쯤에 한 달 정도 심하게 방황하다가 뒤늦게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했어요. 뭐 처음에는 뭘 팔아야 될지도 몰라서 방황하면서 이것저것 팔아보는데, 이미 생필품, 가전, 뭐 건강기능식품 대부분의 상품들이 되게 많이 판매자들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뒤늦게 겨울 시즌 상품에 도전을 했는데 기본적인 상세 페이지 디자인조차 하지 못해서 난관에 많이 부딪혔죠. 상세 페이지를 완성할 때쯤에는 이미 12월이라 겨울 시즌이 끝나고 이도저도 아닌 사업이 된 채 그냥 방치했어요. 뭐 월 매출은 보시는 바와 같이 어이가 없네. 이건 뭐 성공한 적이 없어서 실패라고 하기도 좀 뭐하네요. 24년 봄에 비트코인이 1억을 달성하고 온갖 뉴스랑 매스미디어에서 난리가 났을 때 계속 마음이 싱숭생숭한 거예요. 투자할 걸. 살 걸. 대출 받아서라도 살 걸. 뭐 그렇게 사업도 취업도 아무것도 못한 채 그냥 껄만 하면서 불안해 하다가 결국 마지막 한 방이다 싶어서 기존의 성실 사업자 대출 5천만 원에 모든 대출을 싹 다 끌어모아서 한 7, 8천만 원 정도로 다시 한번 투자를 시작했어요. 이미 뇌는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현물 매매는 성에도 안 차고 선물 매매를 다시 시작했어요. 근데 또 기가 막히게 제가 투자하기로 한 그 시점이 또 한 번 고점이었어요. 그렇게 수차례 청산을 당하고 결국 모든 돈을 다 잃고 빚쟁이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정신과 약을 다량 복용하면서
집에 박혀서 새끼 배달 음식으로 때우면서 2, 3일씩 밤을 새가면서 유튜브, 애니메이션, 영화, 넷플릭스를 하나하나 다 정주행했어요. 뭐 스타워즈, 인디아나 존스, 에이리언 뭐 이런 고전부터 그냥 싹 다 봤어요. 넷플릭스에 있는 모든 것들을요. 그맘때 뭐 빠니보틀님, 진용진님, 피지컬 갤러리님 이런 대형 유튜버 분들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부럽다, 멋있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근데 수십 번 결심만 하고 집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매일 저녁 소주에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서 여행 유튜브만 봤던 것 같아요. 그냥 대리만족한 거죠. 체중은 순식간에 갑자기 불어가지고 갑자기 원래 입던 옷들도 안 맞게 된 거예요. 집 앞에 편의점만 가도 숨이 차고 뭐 가만히 집에 있어도 그냥 종종 숨이 찼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애써 외면하다가 몸무게를 한번 재봤는데 130kg인 거예요. 그리고 거울을 보니까 제 자신이 너무 좀 불쌍하더라고요. 집에 나간 지 오래돼서 햇빛도 본 지 오래되고 매일 혼자 있다 보니 사회성도 많이 떨어지고 하루에 뭐 한마디도 안 하고 보냈던 날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말해봤자 고양이 이름 부르는 정도? 둘리야! 둘리야! 진짜 6개월에 한두 번? 몇 없는 친구를 만나도 그냥 사는 게 다르다 보니 무슨 주제로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어색하고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집에 와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제가 집에 그냥 박혀있던 지가 벌써 4년이 됐더라고요. 앞으로 세상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간단하게 실행 가능한 것들부터 시작해 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는 현재 제 자신이 자존감도 너무 떨어져 있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한 상태고 성취감이라는 것도 느껴본 지가 너무 오래된 상태라 다이어트부터 일단 해보려고 합니다. 뭐 처음이니 부끄럽고 뭐 어설프겠지만 영상으로 남기니만큼 굳은 결심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뭐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도 저를 보고 힘을 냈으면 합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엔 더 슬림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이거 어떡해? 씨. 사람이냐?